이루는 직권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과서와 필기구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구 내부 구조를 어떻게 탐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잘 배워보았죠. 기억이 나나요? 힌트를 주자면 직접 알아보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잘 답해 주었어요. 그런데 몇몇 친구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고 오늘 수업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보기 중 물체의 내부를 직접 보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모두 고르세요. 이 문제를 풀려면 내부를 조사하는 직접적인 조사 방법과 간접적인 조사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내부를 조사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말 그대로 직접, 내 눈으로 그 속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잘 포장된 선물을 받았다면 그 포장지를 뜯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밖에도 사과를 잘라서 직접 그 속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땅속을 파서 관찰하는 방법, 땅속에서 흘러나온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내부를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내가 상자를 열어서 뭐가 들었나 확인을 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다른 대체 방법으로, 즉 간접적인 방법으로 내부를 조사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운동장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것 같아요. 이 속을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살을 째서 뼈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지만 아플 때마다 뼈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죠. 대신에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촬영이라는 대체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뼈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지구도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장 정확히 아는 방법은 땅을 6,400km 속까지 파서 확인을 하거나 사과를 반으로 뚝 자르듯 지구를 반으로 쪼개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직접 땅을 6,400km까지 파거나 쪼개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진파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은 직접적인 방법보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직접 땅을 파거나 쪼갤 필요도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분석을 하면 이 커다란 지구 속을 다 분석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답했는지 확인해 보죠. 상자를 열어보는 것은 열어서 눈으로 직접 그 안을 확인하니 직접적인 방법이고요. 공항 검색대에서 X선으로 가방을 검사하는 것은 가방을 열지 않아도 뭐가 들었는지 보이니 간접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초음파로 신체 내부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신체 내부를 열어보지 않고도 나의 뼈가, 나의 폐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수박을 잘라서 내부를 확인하는 것은 직접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만약 우리가 마트에서 수박을 사기 전에 잘 익은 수박을 고르려고 수박을 통통 쳐보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이 되겠죠. 장비를 이용하여 땅속을 직접 파면서 조사하는 것은 직접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이것은 어려운 용어로는 시추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지구 내부를 통과하여 지표에 도달한 지진파를 분석하는 것은 지구 내부를 열어보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맞춰 주었고요. 다음 문제는 지진과 지진파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들이었어요. 지진과 지진파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나요? 지진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합니다. 3년 전 우리나라 대구에서도 지진이 꽤 크게 났었죠. 혹시 이때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껴봤나요? 사람이 이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이때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흔들리면서 심하면 건물도 흔들리고 나도 이 흔들림을 느낄 겁니다. 이 흔들리는 현상이 지진이고요. 이 땅을 흔들고 있는 이 진동이
지진파입니다. 이 영상에서 땅 위에 서 있는 나를 흔드는 용수철처럼 생긴 이 움직임이 지진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래에서도 마찬가지로 땅 위에 서 있는 내가 흔들리는 현상이 지진이고 이렇게 나를 흔들고 있는 진동이 지진파입니다. 이 진동에 대한 내용은 2학기에 더 자세히 배울 내용이니까 이것까지는 자세히 몰라도 되고요. 지진은 흔들리는 현상, 지진파는 흔드는 것이라고 구분하여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과학적인 용어로 설명하자면 지진은 지구 내부에서 암석이 힘을 받아 끊어질 때 생긴 진동, 즉 지진파가 지표로 전달되는 현상이고요. 지진파는 지진이 발생할 때 전달되는 진동입니다. 이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먼저 3번을 보면 지구 내부에서 암석이 힘을 받아 끊어질 때 생긴 진동, 즉 지진파가 지표로 전달되어 흔들리는 현상은 지진이었습니다. 지진과 지진파를 헷갈렸던 친구들은 이제 이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친구들이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이제 잘 기억을 해주세요. 2번 문제를 보면 지진파는 지진이 발생할 때 전달되는 파동, 즉 땅을 흔드는 진동으로 옳은 설명이었고요.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파는 한 방향으로만 전파된다. 이것은 지난 시간 영상을 잘 본 친구들이라면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동시에 퍼져나간다는 것을 확인했을 겁니다. 내가 책상을 주먹으로 쾅 치면 오른쪽도 왼쪽도 진동이 느껴질 거고요. 책상 아래쪽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거예요. 지진파도 한 방향이 아니라 사방으로 동시에 퍼져나갑니다. 다음 지구 내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지진파를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지진파가 맞고요. 혹시 아니라고 대답했던 친구들은 정확한 방법, 즉 직접 땅을 파서 관찰을 하는 시추법과 헷갈렸던 것 같은데요. 효과적인 방법, 효율적인 방법은 지진파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배우면 여러분은 땅을 이루는 직권의 층상 구조와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구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라고 했죠? 간접적인 방법 중 지진파로 내부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땅이 쾅 하고 충격이 생기면 사방으로 땅이 흔들리는 지진파라는 진동이 퍼져나갑니다. 이 진동은 땅 속으로도 퍼져나가게 되는데 만약 땅 속이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돌들과 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다면 지진파가 달려나갈 때 같은 속력으로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달리기 속력이 운동장에서 뛸 때랑 물속에서 달릴 때랑 달라지듯이 땅 속에서도 물질이 다르면 지진파가 퍼지는 속력이 달라지게 되겠죠. 과학자가 이 지진파를 연구해 보았더니 이렇게 중간에 속력이 빠르게 달라지는 부분이 생겼어요. 이를 통해서 땅 속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돌들과 조금 다른 성분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 지진파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더니 지진파 중 한 종류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까 설명했던 지진파입니다. 지진파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같은 피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흔들면서 퍼져나갈 수 있고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90도 차이가 나는 S파는 고체만 흔들면서 퍼져나갈 수 있고 액체나 기체는 흔들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식 퀴즈로 그럼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를 날고 있는데 지진이 나면 지진이 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느낄 수 있다입니다. 지진파 중 S파는 기체인 하늘로 퍼질 수 없지만 P파는 기체도 흔들면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도 지진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잘 퍼져나가는
이런 S파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하고 반대쪽으로 가지 못한다는 건 이 안의 상태가 액체나 기체 상태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 위에 있는 땅들을 다 떠받치고 있으려면 액체 상태가 더 적합할 겁니다. 무거운 물 위에 가벼운 나뭇잎이 뜨는 것처럼 액체 위에 고체가 뜰 수 있는데 이 층도 돌보다 더 무거운 철과 니켈 같은 물질들이 녹아있는 액체 상태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파로 지구 내부에 액체로 된 층이 확인되었습니다. S파는 더 이상 나갈 수 없으니까 P파로 계속 내부를 조사해 봅시다. 이번에도 지진파가 계속 퍼져 나가는데 이렇게 또 속력이 빨라지는 구간이 발견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여기에 다른 상태의 층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속력이 빨라지는 것으로 보아 과학자들은 다시 고체 상태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였는데요. 땅속으로 가면서 점점 뜨거워지고 점점 더 압력이 높아진다더니 액체보다 더 뜨거운데 어떻게 다시 고체가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6,400km의 엄청 두꺼운 돌과 철 같은 것이 나를 막 누르면 압력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녹는 것보다 압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해서 녹지 못하고 꽉 붙잡아줘서 고체 상태로 있게 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도 2학기 때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지진파로 지구 내부를 간접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구 내부에는 4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층의 이름은 위에서부터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제일 바깥쪽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각은 고체 상태로 직권의 가장 바깥쪽이고 가장 얇은 층입니다. 지구의 표면은 대륙과 바다로 되어 있듯이 지각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각 밑에 있는 멘틀은 고체 상태로 일부분은 움직일 수 있는, 즉 유동성이 있는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고체는 젤리나 푸딩, 아니면 슬라임이나 우리의 살처럼 액체처럼 흘러내리지는 않은데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멘틀의 특징은 지구 전체 부피의 대부분인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멘틀의 아래 부분에는 핵 중 바깥쪽을 의미하는 외핵이 있는데요. 여기는 S파라는 지진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액체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돌보다 무거운 철과 니켈이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외핵의 안쪽에는 내핵이 있는데요. 이곳의 물질도 외핵처럼 철과 니켈의 무거운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고체 상태라는 것이 다릅니다. 지구 중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압력이 센 부분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각을 둘러보면 히말라야 산처럼 엄청 높은 산도 있고 이 산은 땅속으로 그만큼 쌓여 있어요. 그럼 지각은 엄청 두껍겠죠? 그런데 지각은 지구에서 이렇게 아주 얇은 껍데기입니다. 지구를 공부할 때 이 어마어마하게 큰 지구와 같은 크기의 지구로 공부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지구를 작게 모형으로 만들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복숭아와 비교하면 아주 얇은 껍질 부분은 지각, 복숭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맛있는 과육 부분이 멘틀, 속에 있는 씨앗이 외핵과 내핵이 합쳐진 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달걀과 비교하면 삶은 달걀 벗길 때 보면 잘 안 벗겨지는 달라붙는 얇은 막 본 적 있나요? 그게 지각이 될 거고요. 흰자는 멘틀, 노른자는 핵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 모양의 피규어를 만드는데 대두로 만들면 나를 정확히 표현할 수 없겠죠. 지구도 마찬가지로 모형을 만들 때는 정확한 비율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 모형을 정확한 비율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수행평가로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가 학교에 등교를 하면 학교에서 충분한 설명과 연습을 한 후에 수행평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도 혹시 미리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교과서 18쪽을 미리 연습해 보세요. 다음 차시에는 교과서 21쪽에 있는 지구계와 직권의 구조에 대한 중단원 점검 문제 해설이 있습니다. 다음 차시인 내일 아침 10시까지 풀어오시고 다음 강의를 통해 문제풀이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